여러분, 제가 35살에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성공의 진짜 비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에 시달린 적 있으신가요? 완벽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끝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 하얀 운동화 하나 때문에 생긴 상처가 제 안에 냉혹한 심판자를 만들었고, 그 심판자는 저를 완벽주의의 감옥에 가둬버렸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랐지만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진짜 성공과 회복의 의미를 찾아가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미리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의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내 안의 심판자. 나는 지금도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 35살, 회사 회의실에서 임원들 앞에서 무너지던 그 순간을.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말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무너짐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으니까. 나는 지금도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 35살, 회사 회의실에서 임원들 앞에서 무너지던 그 순간을.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말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무너짐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으니까. 어린 시절 나는 늘 부족함을 느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반 아이들이 모두 신던 그 하얀 운동화를 나만 신지 못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지만 늘 돈이 부족했고, 어머니는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니? 라며 한숨을 내쉬셨다.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의 심판자가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 심판자는 내게 속삭였다. 너는 완벽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남들보다 더 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어. 나는 그 목소리에 순종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않았다. 계획표를 짜고 그 계획표대로 살았다. 수능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고, 취업도 남들보다 일찍 성공했다. 대학 졸업 후 나는 중견 IT 기업에 입사했다. 신입사원 때부터 나는 달랐다. 남들이 퇴근한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내일 할 일을 미리 준비했고, 프로젝트마다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상사들은 나를 신뢰했고, 동료들은 나를 부러워했다. 30살에 팀장이 되었고, 32살에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 무렵 나는 대학 동기인 민호를 자주 만났다. 민호는 나와 정반대였다. 충동적이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항상 웃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뭐 어때? 또 하면 되지. 라며 털털하게 넘겼다. 나는 속으로 그런 민호를 우습게 여겼다. 저런 식으로 살아서야 언제 성공하겠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호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다. 그를 도와주려는 사람들,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내 인생의 전환점은 35살에 찾아왔다. 회사에서 새로운 AI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게 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이었다. 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팀원들에게도 완벽을 요구했다. 야근은 기본이었고 작은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경쟁사가 먼저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고, 우리가 개발하던 기술의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6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날 회의실에서 CEO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정도 리스크도 예상하지 못했나? 너무 안일했어.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완벽한 계획, 철저한 준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아니, 사실상 쫓겨났다고 해야 맞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내 안의 심판자는 더욱 가혹해졌다. 봐라, 결국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역시 부족한 놈이었어. 어린 시절의 그 결핍감이 다시 몰려왔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그때 민호가 찾아왔다. 그는 내 참담한 모습을 보고도 웃으며 말했다. 야, 우진아. 오랜만이다. 요즘 뭐하냐? 나는 화가 났다. 너는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도 웃음이 나오냐? 하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았다. 망한 게 아니라 쉬는 거지. 나도 몇 번 망해봤는데 그때마다 더 좋은 기회가 왔어. 민호는 매일같이 나를 찾아왔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주었고, 때로는 바보 같은 농담으로 나를 웃게 만들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태평할 수 있어? 실패해도 사람들이 비난해도 너는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태평한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하지만 그 힘든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다음 기회를 놓치게 돼.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에 요청해야 해. 그의 말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다. 그는 실패해도 빨리 털어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와 함께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민호의 권유로 나는 작은 컨설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나는 새로운 것을 배웠다. 팀원 중 한 명이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의 나라면 냉정하게 선을 그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되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는 않는 것.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었다. 나는 그 팀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했다. 하지만 예전의 나와는 달랐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지 않았다. 계획은 세우되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지금 나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은 훨씬 더 평화롭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다르다. 그들의 실수를 질책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한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진심으로 들어주되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그들이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를 구분한다. 어제 신입 직원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했다. 예전의 나라면 화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이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야.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자. 그 직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어린 시절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걸. 실수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안전감, 완벽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 이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공이란 특별한 성격 유형이나 타고난 재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나는 오랫동안 완벽주의가 나를 성공으로 이끌 거라고 믿었지만 그건 착각이었어. 진짜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얼마나 빨리 일어설 수 있느냐야.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진정한 성공이야. 어린 시절의 결핍이 만든 내면의 심판자와 화해하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내가 이 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야. 내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곁에는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내면의 심판자와 싸우고 계신가요? 완벽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거나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큰 좌절감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민호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손을 내밀어 줄 사람들이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순간에 가장 큰 좌절을 느꼈는지, 그 좌절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니면 지금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또 해봐도 괜찮다는 용기를 주거든요. 마치 제가 소설 속에서 배운 것처럼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성장과 회복, 그리고 진짜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어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 그런 메시지들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혹시 주변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자신감을 잃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조금씩 각자의 속도로 성장해 나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